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또 만나시는데요. 네. 인사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저 박정호 기자님의 잘생긴 외모를 직접 아련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뭐 덕담까지 건네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서 어제 선출이 되셔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좀 사실 업무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예. 참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전환점에 와 있고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의 신임 원내대표 먼저 이렇게 선출이 되셨으니까 소감 네.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네. 그 변화에 맞춰서 조국혁신당을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어떤 의정 활동의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재정립해야 되는 음. 그런 시점에서 제2기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좀 어깨도 무겁고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다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과 좀 맞물린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그 길에 조국혁신당 특히 원내 전략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네. 궁금한데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번에 뭐 득표수가 공개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않았는데 어쨌든 과반 이상으로 득표가 됐으니까 이제 네. 원내대표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는 사실 이제 의원들의 뜻으로 투표로 그렇습니다. 반장선거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맞습니다. 이번 선출되셨는데 왜 이렇게 원내대표 선출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왜냐면?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2명 의원단의 직접 투표로 네. 결정을 했는데요. 뭐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들께서 기대한 부분은 네. 말 그대로 좀 새로운 단계의 조국혁신당의 어떤 역할론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세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12명의 의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그걸 만들어가고 네. 국민들하고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의 어떤 뭐랄까요 포용적인 어떤 연대 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좀 새로운 어떤 역할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제 평가로 이렇게 선출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그동안 뭐 1년 정도 겪어보면서 정책적인 뭐 그런 활동이나 아니면 원내 활동을 또 평가를 해주고 네. 앞으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서 조국혁신당을 이끌고 가게 될 그 적임자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저한테 표를 안 주신 분들도 안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 선출이 되시면서 과반의 득표를 많은 득표를 하시는 거니까요. 네. 근데 원래는 에너지 정책 맞습니다. 전문가시잖아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솔직히 이제 정책 전문가가 어렵습니까? 국회의원이 어렵습니까? 1년 정도 해보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책 전문적 국회의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책은 사실은 이제 예. 외곽에서 정책 자문할 때는 전문성 바탕으로 이렇게 제안하면 되는 건데 네. 국회의원으로서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입법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정책의 어떤 현장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판단과 수용성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서 그렇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현장 어떤 수용성에 대한 판단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옛날식 표현을 하면 팔방미인 요즘식으로 하면 만렙 이런 만렙. 역량이 필요한 게 정책 전문성에 기반한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전문적인 국회의원. 네.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고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열심히 다루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결과를 내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정치 상황이 네. 또 그동안 우리 정치 구도나 정치 역경을 보면은 정책에 참 주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시점인데. 저도 지난 1년 동안 내내 느꼈던 게 정책이 설 자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나마 이제 검찰 독재에 대한 어떤 조기 종식을 우리가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조국 대표가 가장 선봉해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셨고 거기에 그렇죠. 뒤에서 박은정, 신장식 또는 이제 외교안보 이런 쪽에 김준영 이런 나름 우리 당내 스타들이
그런 어떤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 잘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나머지 의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이제 정부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중요하고 실제로 현실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는 우리 의원단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크게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정권 교체기에 어떻게 보면은 임무를 맡게 되신 게 정책이 더 빛날 시기이기 때문에 서흥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정말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당의 내부 결속 여기에다가 외연 확장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도 이제 동시에 맞습니다. 주어진 것 네. 같아요. 앞으로 조국혁신당 특히 이제 원내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이것도 좀 예. 궁금합니다. 청사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이 창당한 지 1년 간 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국 대표라는 뭐 창당의 어떤 주축이었고 대중적으로도 아주 신뢰도가 높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쫙 이렇게 잘 갔었는데 네. 조국 대표 부재 상황에서 12명의 의원들이 그것을 대체하고 그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강력한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12명이 각각의 어떤 시너지와 또 협업을 잘 해나가는 부분들이 아직은 완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을 높이고 각각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화시키면서도 네. 그게 한 방향을 향해서 당의 어떤 활력과 당의 어떤 역할을 높이는 쪽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우선 당원 그 의원들이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친해져야 되고. 그래서 옛날식으로 좀 MT도 좀 가서 네. 1박 2일 술도 마시고 토론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직 창당 초기고 저희가 당원이 한 16만 17만 정도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대중정당으로 서기 위해서 훨씬 더 외연이 넓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지역위원회도 만들고 네. 이번 광장에 많은 시민들의 열망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 광장의 열망들을 받아 안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두 가지의 일을 다 서왕진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가 어렵지만 예. 조국 전 대표 이번에 이제 신임 원내대표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네. 어떤 뭐 의견이나 어떤 입장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직접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 네. 소식은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뭐 나름 만족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조 예. 대표는 뭐 감옥에 가기 전에도 계속 일관되게 저희에게 요청했던 것은 당의 어떤 대중적 기반을 탄탄히 갖춰 나가는 것, 그 준비를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당 차원에서 조직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 많은 광장의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다 채워내지 못하는 것,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책 아젠다를 정확하게 세워내고 그 문제에 대한 좀 효능감 있는 입법이라든지 정책 네. 실현 아하.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창당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당장 뭐 대선이 네,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게 됐고 네. 그러면은 이 이른바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그래도 조국혁신당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그러면은 뭐 이재명 후보 네. 아마 함께 지원을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 될지 또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냥 후보를 안 낸 게 아니라 네. 내부적인 굉장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적극적 선택을 한 겁니다. 후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안 낸 게 아니고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기 가치라든지 자기 철학 또는 뭐 차별화된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좀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거기에 잘 복무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창당 이래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조 대표도 뭐 서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지금 뭐 민주당 후보입니다마는 네.
우리 민주 단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선 이런 정신이고요. 네.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자체 경선위에 선대위를 만들었고 그 선대위를 이제 확장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나머지 야당, 그다음에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다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응원봉 네. 선대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아. 거기에 참여해서 예.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고요. 예. 또 당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 해체 선봉대 조국이라고 하는 전국 일주 지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예, 있는데요. 지금 도보행진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당원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번 대선에서는 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점, 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인지 단일 후보 전공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마치 우리 후보가 나온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예, 그렇게 역할을 생각하고 할 있습니다. 거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저희 화면을 입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 네.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경청톡을 진행하고 있고 예.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 이재명 후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표정도 밝은 모습이고 예. 그다음에 제 얼굴 아래 또 화면이 있는데요. 저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제 얼굴 화면 예. 아래 보면은 예. 국민의힘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 예결위 회의장인데 뭔가 의총장입니다. 분위기가 의총을 심상치 않아 이제 진행하기 보이네요. 위해서 있는데 의총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올 때까지 의총 개최를 대기하겠다. 네. 김문수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참 네. 자중 질환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뭐 내란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진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조기 대선은 필연이라고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을 옹호하고 마치 윤석열이 되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네. 그 상황을 뭔가 돌파해 볼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묘수라고 생각했지만 내부 경선과 한덕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네. 준비되지 않은 꼼수라는 점이 너무 명확하고 아,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하빌딩 그러니까 캠프에서 출발조차 안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권성동, 김문수, 권영세 이 세 사람 순으로 발언한 다음에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다라고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게 뭐 너무나 명확하게 김문수 후보를 압박해서 네. 단일화 국면으로 끌고 가고 거기에서 후보를 대체하려고 하는 일종의 민주당 아니죠 국민의힘의 소위 윤핵관 주류들의 의도가 너무 명확한데 예. 김문수 후보가 뭐 정치를 한두해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슬슬 끌려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제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또 두 사람의 단판이 있었습니다. 네. 한덕수, 김문수. 너무 뭐 이거 보셨나요 혹시? 예, 저도 저 장면을 봤는데 네, 어떻게? 한덕수 지금 후보인가요? 출마 선언을 네, 하긴 뭐 했습니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등록은 안 하더라고요. 했습니다만 일단은. 한덕수 후보의 그 다급함, 네, 뭔가 길이 없는 이 당황스러움 네. 이런 것들이 좀 고스란히 드러나고 정말 준비 없이 그냥 알아서 꽃길을 깔아주겠거니 하고 나온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계속 보도가 되고 뉴스를 타다 보니까 뭐 몇 곡씩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도 저희도 이제 다루고 있고 네. 오늘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저는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네.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뽑은 이 경선을 통해서 뽑은 후보를 뭔가 밀어내면은 2번 후보가 없는 선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 만에 하나 설사 단일화를 하더라도 네, 김문수는 내란의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였고 한덕수 후보는 사실은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2인자로서 아하. 그 파탄이 나는 과정에 두 번째 책임이 높은 사람이고 뭐 계엄과 내란 상황에서도 최소한 공직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태하면서 오히려 내란을 연장 지속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라는 게 내란을 심판하고 완전히 종식시키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란 점에서 두 분 다
대선에서 제 역할을 하기는 힘든 후보들이다. 국민의힘이 내란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길을 계속 가왔는데 네. 대선 과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점에서 아. 설사 단일화가 되더라도 역할은 별로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두 사람 중에 뭐 누가 되든 한덕수든 김문수든 간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후보로 나오냐. 적어도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아주 팽팽한 어떤 네. 뭐 역할을 했고 정당으로서 정권을 몇 차례 걸쳐서 운영했던 정도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헌정 자체를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수준의 정치를 하면서 그런 후보들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국민들이 선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이미 그 탄핵 과정에서 워낙 내란 옹호를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이면 위헌정당 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은 그런 정도 수준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사실상 해체 수준의 어떤 재창당을 하지 않으면 네. 그동안 해왔던 보수 정당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 이것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나와 있는 것, 특히 내란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행태 이걸 본다면 내란 동조 세력, 그래서 위헌정당 뭐 이번 이 상황은 안 되죠. 한 달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의총 지금 취재진들이 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안 와서 그냥 다 아직 앉아 있습니다. 의원들이 참 이런 모습도 보게 되네요. 당 후보가 안 와서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당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저 모습을 보니까 네. 저는 뭐 저거를 아마 제가 뭐 국민의힘 사정을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네.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주로 권성동, 뭐 권영세, 그렇죠. 양권일 것 쌍권. 같은데, 예, 쌍권. 이분들이 여전히 첫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핵관이라고 했던 시절에 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좌지우지했던 그 시절을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선 경선에서 당선된 대선 후보든 뭐 외부 불러온 사람이든 뭐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착각 중에 착각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다. 자, 지금 뭐 다시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뭐 이런 그림까지 화면까지 띄워놓고 있지만 과연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이 뛰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건지 할 수 다시 있을지. 저 표가 말이 되려면 네. 제가 뭐 이렇게 옹호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한동훈 당시 경선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탄핵과 내란의 강을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건너지 않고 다시 국민을 향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 진심을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도 윤석열은 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이에요. 근데 그 당원이 있는 그 정당에서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참 어폐가 있고 아직도 국민들은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소위 사법 쿠데타라는 제2의 내란의 예. 위협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아직도 개 끌고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 언제든지 뭔가 그 트럼프의 화려한 복귀처럼 네. 다시 복귀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점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뭔가 그거를 해내려고 획책을 함께 했던 네. 국민의힘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후보들을 내세우고 다시 대한민국, 다시 국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은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요. 이제 국민들은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이제 맞습니다. 투표일 대선 날이기 때문에 그게 좀 느껴져요. 이게 꼭 참고 있다고 그러죠. 네, 네.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투표라는 1년 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예. 이제 조국 대표랑 당을 창당하고 예. 사실은 창당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창당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선거라고 하는 건 특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이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3당을 창당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창당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아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가 도대체 말이 되지 않게 국정을 파탄하고 있는데 검찰의 무서운 막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부글부글하고 있고 나라가 망쳐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네. 총선에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네. 슬로건을 들고 나오니까 그거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던 분들이 다 나와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해서 사실은 대승이 만들어진 거고 이 과정에 지금 내란을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는 입법부의 어떤 힘을 지금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들도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새 정부를 세워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 나가고 좀 완성시키는 것 이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1년 전에 이 총선 투표장에 나갔던 그 국민들의 갈급함, 그게 또 이번 대선에서도 보여질 것이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주권자 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이재명 이 후보의 책도 지금 정말 매진이 다 팔려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국민이 합니다. 이 부분 여기에 공감을 하시게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늘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경제를 이 정도로 끌어올리고 네. 민주주의를 이 정도 끌어올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온갖 굴곡을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극복하고 만들어 온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죠.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것에 한 10%만 잘 쫓아가도 훨씬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희망을 안고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이재명 후보의 일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경북을 방문하고 있는 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TK 지역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아까 저 대기하면서 잠깐 뉴스 들어보니까 안동김 씨 유림들이 지지 선언을 하시던데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상당히 깊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안동 고향에 갔어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열기나 지지가 이렇게 높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TK가 변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 각도로 여러모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투표날 기다리고 있고 25일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이제 하루가 뭡니까? 아마 시간 단위로 세고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선 과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 25일이 또 짧지 않은 시간이고 지금 민생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는데 국가가 어떻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빨리 정권 교체가 되고 새 정부에서 우선은 국민들한테 뭔가 바뀔 수 있고 나한테도 이제는 국가가 뭔가 역할을 하고 정책을 펼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뭐 추경안이라든지 민생 지원 정책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 직후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그걸 통해서 민생의 어떤 작은 숨통을 좀 트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력한 우군 또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당할 때는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걱정들을 민주당 강력 지지자들께서 하시기도 했고 뭐 또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총선 과정에서 일종의 혁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로 볼 때 민주 진영의 어떤 외연을 넓히고 또 그것이 망설이던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함으로써 얼마나 강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또 그 이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금 몸이 가볍기 때문에 일종의 쇠빙선처럼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주장들을 제기하고 뭐 탄핵안도 먼저 발의하고 뭐 구체적인 어떤 입법
헌법 검찰 개혁 같은 것도 먼저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또 준비 상황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그걸 받아서 진행을 하고 이런 어떤 협업 관계가 네.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요. 또 어떤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우편향이나 좀 너무 보수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비판도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또 진보적인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조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호관계가 좋은 어떤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 지형 운동장을 보자면 국민의힘은 이제 그 구조가 아예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링 밖으로 운동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넓은 운동장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다른 야당도 있지만 맞습니다. 함께 쓰면서 나라를 국정 운영해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훨씬 폭을 넓힌 거는 네. 전략적으로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기존 민주당이 잘 대변했던 서민 중산층 이 네. 부분 또 진보적인 어떤 개혁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네. 조국 혁신당이 또 한 축을 담당하면서 네.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 길에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속보가 떴습니다. 이것도 속보로 저희가 전해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 아, 이게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참나. 예,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뭐 생각보다 예. 본인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궁금하네요. 이게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그렇고 또 앞으로 구성되는 정부도 그렇고 네.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개혁 문제를 우리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민생도 말씀하셨지만 개혁 문제, 맞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윤석열 부부 수사가 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의구심도 맞습니다. 계속 있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제1의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네. 국정 판단의 가장 큰 출발은 검찰발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서 윤석열이 집권하기까지 또 집권 이후에도 검찰 중심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네. 일방적인 독주를 했던 것이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검찰 권력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첫 번째 개혁은 검찰 개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검찰 개혁을 이미 저희들이 사법을 준비해 놓고 민주당도 상당히 유사한 법안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까지는 특검을 통해서 지금 네. 현재 검찰이 충분하게 예를 들면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뭐 김건희의 많은 불법 행위들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우선 사안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동시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고 그걸 제대로 완수해야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첫 출발점을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검찰의 폐해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공수처가 조이대 네. 이 사건을 배당했다라는 속보도 뜨던데 네. 사법 개혁도 예, 우리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네. 그나마 법원 사법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존중했고 네. 상권 분립의 하나로서 다 존중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최근의 판결 행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 거냐 국민들이 좀 그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이대 대법원장의 대법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에 대한 대법 판결은 그냥 공정성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네.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의 주권들을 좀 뒤흔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시도를 한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예. 있는 거죠. 들어오는 다 기립을 했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조배수 의원도 보이고요. 네. 김태호 의원도 보이고 권성동 원내대표 단식 중인데 표정은 괜찮네요. 예, 예.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있고 박수를 치면서 국민의힘 후보죠. 김문수 후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태흠 네, 지금 의원들이 좀 서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죠. 예,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박덕흠 의원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네. 아니면 누가 보면은 축제 한마당처럼 보일 텐데 그렇지 않죠. 속내는. 요 분위기만 봐서는 예, 뭔가 경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뜨겁게 맞이했는데 속내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문수 후보가 뭐 의원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그러게요. 여기가 느껴지고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뭐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원래 11시에 네. 의총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30분은 연기가 됐다가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야, 처음에는 경선에서 당선된 대선 후보지만 이리 와 앉아 뭐 해서 좌주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러게요.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박근혜 때 그때 대선 후보 나오고 네. 그 전에 경기지사 하고 뭐 이랬던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이 그야말로 뭐 살아 돌아와서 장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뭐 끈이 떨어졌겠거니 이미 정치적으로 많은 힘을 잃어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누구보다도 더 눈빛이 좀 살아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욕망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대체로 국민의힘은 뭐 100여 명의 의원들이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고 네. 또 그 안에서는 권성동 뭐 권영세 이런 분들이 상당히 힘을 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번 내란 과정을 보면은 한 축은 소위 전광훈 목사의 아스팔트 극우가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고 그렇죠. 있고 또 한 축은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외부의 극우 세력들한테 상당히 이미 포위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는 대체로 정광훈 목사 측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자신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뒤에 나 누가 있다. 정광훈이 있다. 그 세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김문수 후보가 함께 뭐 같이 지도부랑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아. 꽃다발을 잊었어요. 야, 이거 진짜 진짜 코미디네요.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그동안 결례를 사과하는 네, 박수 한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이제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일단 인정을 받는 모양입니다. 참 이런 현장까지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번 대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상황이고요. 이제 발언이 이어질 때 발언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우리 서왕진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이런 현장까지 생생한 현장까지 함께 좀 예, 보게 됐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압도적 승리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길에 원내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을 또 이끌고 가실 텐데 앞으로의 각오와 네. 시민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걸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네. 그걸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당원 전부 또 조국혁신당을 지난 총선에서 지지했던 690만 명의 국민들이 그 뜻을 함께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네.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대선 이후 새로운 민주정부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네. 입법 또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조국 혁신당의 12명 의원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제 여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효능감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고요.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드렸는데 서왕진의 정치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힘을 드릴 수 있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법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계속해서 또 연결하고 모시도록 하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대선 이후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 아래에서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